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8일 또 수요일이 돼가지고 이충근 TV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만에 대한연대 여기 그 우리 방송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 이쁜 배경을 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조금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뭐 우리는 국제 정치를 항상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 이제 시끄럽게 전개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오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목은 그 시진핑의 중국몽. 뭐 우리가 그 중국몽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는 것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몽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거를 트럼프의 마가 닥트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가 닥트린이 구체적으로 뭘까?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도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뭐 그 본질을 모르고서도 그 뜻을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당한 그 정치 철학적 그리고 정책적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몽을 트럼프의 마가 닥트린이 저격하고 있다. 뭐 승자는 물론 트럼프의 마가 닥트린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오늘 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돼가지고 트럼프 2.0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트럼프 1기의 외교 정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꺾는 거였죠. 트럼프 2기가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시작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 목표는 중국을 미국을 향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탈락시키는 것. 1기는 중국의 그 부상을 꺾은 겁니다. 트럼프 2기 저는 이제 중국을 뭐 멸망시킨다라기보다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급의 국가는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마가 닥트린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가 닥트린 내용을 그 설명할 텐데 닥터 피터 나바로 박사라는 그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2016년부터 트럼프를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아주 그 트럼프의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마가 닥트린이 무엇인가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 닥트린이 결국은 제일 표적이 시진핑의 중국몽이다. 그리고 트럼프 외교 정책은 미국의 국가 대전략의 상궤라는 건 뭡니까?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이단적인 외교 정책은 아니다. 많은 그 언론이 하도 트럼프를 무슨 그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극히 정상적이고 국제 정치의 그 대가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또는 안내를 받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중국몽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몽은 뭐 그냥 시진핑의 꿈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중국몽 그러면 시진핑과 연계됩니다. 마가 그러면은 트럼프와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것이 201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국가주석이 되자마자 중국 국가박물관 그 전시회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국가 부흥, 국가 진흥이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중국의 꿈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진흥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몽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Road to National Rejuvenation, 리주브네이션이라는 건 뭐 우리말로 하면 증흥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증흥,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중국 민족, 중국 국가의 위대한 재부흥 또 진흥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내용이 있겠죠. 중국 가보면은 뭐 이런 그 상징물이 많습니다. 중국몽 해가지고 그 중국몽이 뭐냐? 중국 사람들이 아주 뭐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강, 나라가 부유하고 강하게 된다. 민족 진흥, 그 중국 민족이 진흥하게 된다. 그리고 인민 행복, 인민들이 모두 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이 세계 1등이 다시 되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은 한자리죠. 지금 현재 미국이 1등인데 그것을 앞서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중국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몽은 이제 구체적인 그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몽을 2012년에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시간에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 100년 되는 해 2021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건국 100주년 1949년에 건국했으니까 2049년이 100주년이 되죠. 바로 공산당 창립 100주년 2021년, 건국 100주년 2049년 요 두 시간에 중국을 아주 세계에서 제1등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계획이 2021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는 해까지 중국을 건강하게 번영하는 건강하게 또 점잖게 영어로는 moderately라고 그랬습니다.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중국말로는 샤오캉 소강 사회, 소강 작은 건강한 사회 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21년까지 중국인의 GDP를 2배로 올리겠다. 개인 GDP를. 그리고 생활 기준을 올리고 빈곤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비록 강대국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이제 살만한 사회를 만들겠다. 번영하고 막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화되고 조화적인 사회.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까지는 소강사회 그리고 2049년에는 이거 이제 대동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앞서는 세계 1등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204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정책을 만듭니다. 그 정책이 1대1로입니다. 1대1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중국이 2025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로 만들겠다. 지금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너무나도 괜찮은 일입니다. 맞는 일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님,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교수인데 그분의 현실주의 이론,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세상 어떤 강대국도 궁극적으로 1등이 되는 것이 꿈이다. 중국도 1등이 되는 것이 꿈이고 미국은 1등을 유지하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중국이 1등 되겠다는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 다만 문제는 미국은 그 1등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 정상적이고 그 목표가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 갈등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저분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결국은 국제정치는 비극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2012년에 뭐 중국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부상을 제어하고야 말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 역할을 뭐 나쁜 말로 하면 악역입니다.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치학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에 패배하지도 않았는데 패권적 지위를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리고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어떤 패권국도 미국이 아니라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곧 중국이 1등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던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이 1등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나라 언론들이 뭐 많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저건 메일 온라인이라는 영국의 매체인데 영국의 매체가 2011년 4월 달에 이제 발표한 겁니다. 미국의 시대는 2016년이면 끝난다. IMF가
2016년에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지금부터 벌써 8년 전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뭐 1990년대에 한 얘기예요. 아무리 늦게 보아도 2003년쯤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예, 매일 온라인 거기 나온 겁니다. 거기 있는 걸 한번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미국은 5년 내에 세계 제1 경제 대국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2011년 얘기예요. 2016년에 잃는다는 소리죠. IMF는 2016년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대부분 분석가들이 예측보다 10년 앞선 2016년 미국의 시대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은 2026으로 본 모양이죠. 이는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그때 이제 미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입니다. 오바마가 결국 당선됐죠. 그 당선자는 미국의 몰락을 관리해야 할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1등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2등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관리할 대통령이 2012년에 당선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무렵에 기업가였던 트럼프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Time to Get Tough. 좀 미국이 거칠어져야 될 때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중국에게 당하고 있느냐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거꾸로 보니까 참 그런 사실들이 다 다시 밝혀지는 것이죠. 중국의 그 유교 경전 중에 얘기라는 그 얘기에 거기에 유토피아 어떤 것이 유토피아냐? 천하가 전부 다 화합을 해요. 그를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 따뚱 모든 사람 위아래가 다 화합하는 사회. 그거가 이제 요순시대 같은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맞이하기 직전 단계가 소강사회입니다. 소강사회. 그러니까 시진핑이 바로 그 얘기를 보고서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 완료. 그리고 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대동사회를 완료. 그런데 뭐 우리 다 알죠.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비드 팬데믹이 옴으로써 중국 경제가 파탄나고 지금 2024년인데 중국 경제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우리가 그 거꾸로 보니까 2020년 3월 11일 그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19가 팬데믹이라고 선언했던 해더라고요. 바로 이 이후에 중국은 경제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1년 중국몽이 발표되는 그 무렵에 흥분했습니다. 저 사진 보여주는 사람이 중국에 그래도 알아주는 국제정차 옌셰퉁 박사입니다. 칭화대학 교수하고 국제관계대학원장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에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저거는 뭐냐면은 기왕의 강대국은 결국은 자리를 새로운 도전국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 사람은 2023년이 되면은 중국과 미국은 모든 면에서 동급의 국가가 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뭐 과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동급의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 책이 2013년에 나왔을 때 제가 그 국방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육군 중령 한 분이 교수님 앞으로 10년이면 중국이 세계에서 1등이 되느냐라고 그러면서 저 책을 봤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2023년에 중국이 미국과 동급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제정치의 원칙이죠. 중국몽을 이루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1대1로라고 그랬습니다. 1대1로. 중국은 중동의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바다로만 가져오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미국의 해군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의 길을 하나 더 튼 것이다. 라고 저는 그 1대1로의 군사전략적 목표를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대1로는 뭐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전략이죠. 그리고 투자를 여러 나라에 하고
그 투자한 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뭐 중국의 패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은 바닷길, 육지길, 그래서 이제 길을 두 개 만든다는 그런 얘기고, 뭐 전략적인 목표, 그리고 상업 경제적인 목표, 그리고 외교적인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는 1대1로 전략인데 성공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저는 성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는 나온 것이 2013년이에요. 지금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실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는, 공업력에서 앞서는, 이거는 2015년에 제정된 겁니다. 2015년. 그러니까 나온 지 지금 거의 9년, 10년째 돼가죠. 저 전략은 리커창 총리가 만든 겁니다. 리커창. 그래서 2025년까지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2049년까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라는 장기 목표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뭐 10대 핵심 산업, 5대 중점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뭐 화면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뭐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 기계 쭉 나오고, 5대 중점 프로젝트는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등. 이거는 성공하고 있나요? 저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리커창 총리가 2023년 작년 10월 27일 날 죽었습니다. 뭐 신문에 발표하기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의 죽음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리커창 총리가 경제학자고 경제 전문가인데 시진핑의 방법론이 글렀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진핑을 비판했는데 그 정적을 제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국 제조 2025를 그 만들어낸,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리커창이 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도표인데 이제 미국의 2008년에 그 미국의 큰 회사 하나가 쓰러졌죠. 레만 브라더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나는 모양이다. 중국이 앞으로, 중국은 1년에 7, 8% 성장을 계속할 테니까 2 내지 3% 성장하는 미국을 앞서지 않겠냐. 뭐 앞서는 해가 여러 나왔는데 그 제일 늦은 것이 2038년입니다.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아무리 늦어도 203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저는 그때 이건 어림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2038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서고, 그러면 군사력도 앞서게 되겠죠. 그때까지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주고 2등으로 물러날 나라가 아니다. 원천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그러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저런 그 직선으로 미국과 중국의 그 국력을 표시한 것은 국제정치의 다이내믹을 철저히 무시한 그런 그 공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저는 2008년에 그렇게 강의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중국이 더 크지 못하도록 미국이 주목을 쓰지 않고 경제력으로 중국을 주저앉힐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미국을 결코 앞설 수 없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 나타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평화적으로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에드워드 러트왁이라는 뭐 유택의 미국 전략학자인데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2012년 중국몽이 나오는 같은 해에 중국의 부상 대 전략의 논리, 그 부상을 가서 막는 것이 전략의 논리다라고 말하는 그 하버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또 뭐 흔히 인용하는 미어샤이머 교수인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아까 왜 비극인지 말씀드렸습니다. 1판과 2판을 냈는데 2판의 그 1판과 다른 점은 마지막 챕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좀 바뀌고, 마지막 챕터가
Can China rise peacefully?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교수는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냐? 미국이 가만히 있냐? 그리고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냐? 1등이 돼야지. 그래서 둘은 갈등을 벌일 것이다. 그것이 전쟁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평화적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일은 없다. 뭐 중국은 미국을 속이려고 도강양회, 화평 굴기, 빚을 가리고 자기 능력을 가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게 도강양회죠. 화평 굴기는 평화롭게 일어난다. 그건 미국이 모릅니까? 그리고 화평 굴기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굴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평화적이든 굴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바로 그 싸움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미어샤이머 교수 책을 2004년에 번역을 했는데 2001년판입니다. 저게 2004년에 번역했는데 서문을 좀 써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서문을 보내준 거예요. 서문 참 솔직한 서문입니다. 특히 그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지속할 경우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방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하다,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은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 전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저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건 2판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그 똑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보내준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이제 약해졌어요.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주한미군은 언제 가느냐? 중국이 미국한테 대한 도전자가 안 되면 간다. 그렇지만은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런 날이 올 때 중국이 미국이 보기에 미국에 대한 도전자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위험하게 큰 나라니까 그때 한국은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 그때 스스로 핵무장을 할 것이냐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죠.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안 간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중국몽을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죠. Time to get tough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2011년 판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 China is our enemy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저거 정치가라면 아마 저 말을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면도 저 말을 했습니다. 2011년 책이 지난 그 여름에 또다시 그러니까 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서문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Time to get tough, Make America Great Again. 원판은 Make America Number One Again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책이 이렇게 나오고 값도 대폭 비싸졌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아마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한 1년 반쯤 됐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은 winning the trade war, 중국한테 무역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저 사람은 모하마드 엘 에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알리안츠 생명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큰 그 보험회사 거기에 이 간부입니다. 거기에 사장이죠. 이 사람이 거기에 치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제 제일 경제 고문인 사람이 무역 전쟁을 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미국 CNBC 방송에 나온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무역 전쟁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 내가 하고 있고, 그러는
We are winning. 우리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2021년 소강사회, 2049년 대동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미국이 꺾었다라고 트럼프 일기에서 꺾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전책에서 했던 말 조금 더 인용을 하면은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들을 한다 해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오바마는 세계 무대에 중국을 정당한 국가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아낸 것이 무엇인가? 중국한테 잘해준다고 중국이 미국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보는 세계관, 국제정치학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전쟁에서 이기면은 주먹으로 싸우는, 총으로 싸우는 전쟁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2015년에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는가라는 책, 그 책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을 다시 어떻게 위대하게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나온 책에서 안보 정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하고 있죠. 미국에 도와주는 나라는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처벌할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일기 때 핵실험 했을 때, 4차 핵실험 했을 때 김정은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니악이라고까지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처음에 됐을 무렵에 미국 학자들이 트럼프한테 조언한 겁니다. 외교정책 제안 10가지가 나왔는데 다 볼 필요 없이 몇 가지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할 것.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제2의 냉전을 벌이지 말고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하라. 그리고 이란의 야망을 봉쇄하라. 그리고 중국의 야망을 봉쇄하라. 중국의 야망을 봉쇄해야 미국이 1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키라.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를 강화시키라. 얼마나 참 끝내주는 정책입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러시아하고는 평화적으로 지내라. 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놓을 필요가 어딨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는데 일본과 인도를 키워주면 된다. 아마 이 저자들이 지금 다시 책을 쓴다면은, 수정판을 낸다면은 한국을 강화시켜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판에 그 본문에 이제 제가 봤던 그 내용을 사진 찍어본 겁니다. 미중 전쟁, 경제 전쟁을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준비 잘하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내 엉터리로 막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이제 1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제 미국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년 후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참 쉬운 전쟁이래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바로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일기 때 그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세계 무역 체제를 다 파괴하고 있어라고 비난을 할 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그렇지 않아. 트럼프는 세계 무역 체제를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만 트럼프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누었지. 하나는 미국 편, 하나는 반칙하는 나라들, 중국 편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것이 자기네들한테도 피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반칙하는 나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제대로 공정무역을 하는 나라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미국의 친구 나라들도 사이가 삐걱거린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명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일기에 미국이 중국을 막 쥐고 흔들었죠. 그래서 중국이 저거는 이제 중국의 극빈자 숫자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그동안에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거의 90% 이상의 중국의 극빈자인데 이거는 2011년 하루에 5달러 50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극빈자를 친 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하루에 5달러 이하 버는 사람이 20%가 아직도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소강사회가 실패했다는 그 근거들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겨레 신문 작년 12월 29일 날 나온 거예요.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사람이 9억 명이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13억 몇천만인데 9억 명이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벌면은 그것이 소강사회가 된 겁니까? 아직 형편없이 먼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 어떤 학자가 올렸더니 그냥 지워버렸대요. 이거는 중국 증타이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류신 레이가 쓴 글을 올렸더니만 중국 정부가 지워버렸다. 그리고 류신 레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가 분석한 결과보다도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맞는 자료예요. 월소득 2,000위안 미만, 그러니까 2,000위안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원. 36만 원이면 참 한 달 살기 좀 힘들죠. 그런 사람이 9억 6,400만 명이나 된다. 그걸 인용했더니만은 중국이 지워버렸다.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2021년에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9억 6,400명 달성하지 못했다가 답이죠. 그 못한 이유는 트럼프 일기에서 중국을 쥐고 흔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24년, 2023년 이런 무렵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중국 경제는 회생불능이다. 지금 아파트 짓다 말았는데 저걸 다 완성시키면 30억 명이 살아야 된답니다. 30억 명이 들어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저런 일에 봉착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뭐 거의 붕괴 직전에 있죠. 경제가. 그리고 세계에서 고속철철이 제일 긴 나라가 중국인데 그냥 무턱대고 만든 겁니다. 만드는 동안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근데 기차를 다 만들어 놨는데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 중국말로 소강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차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중국의 고속전철이 1년 동안 내는 적자가 9천억 달러나 된다. 근데 9천억 달러는 그해 중국 GDP의 6%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회사가 적자액이 한 나라 GDP의 6%? 근데 그 회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KTX가 적자를 내는데 KTX 적자액이 대한민국 GDP의 6%다.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 그 뭐 연구원이 2023년에 한 얘기죠.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끝났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소강사회를 이룩하지도 못했는데 대동사회로 갈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심지어는 끝장난 중국 경제라는 2024년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 불능이다는 얘기가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은 중국 공산당이 리폼하면 돼요. 리폼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자유국가가 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자유국가가 되면은 시진핑이가 그 자리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과 같은 큰 덩어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 채플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그 뭐 방송인이 이제 요새는 한국말로도 나옵니다. 끝장난 중국 경제라고 해갖고 금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저런 지도를 좋아해요. 그러고서 저 지도를 보고서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패권국이 돼야 된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막강해요. 그리고 아시아도 막강합니다.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은 유럽과 아시아를 통과하라는 강대국 출현 금지입니다. 유럽을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드릴 테니까. 아시아도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드릴 테니까. 그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패권국 출현 금지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미국의 대전략을 오해하는 거가 이겁니다. 미국이 1등 하라고 나는 아시아에서만 1등 할게. 미국은 세계 1등 하면 안 되겠어? 근데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에서 1등 국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중국이 1등일 때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등일 때 옛날에 중국을 통해서 막았죠. 유럽의 나치스가 1등일 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러시아가 1등일 때는 나토를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적과 친구가 그냥 막 순식간에 바뀌어요. 아무튼 유럽에서 챔피언 나오는 거 금지, 아시아 챔피언 금지. 그러니까 중국의 대전략이 세계 챔피언 되는 건데 아시아 챔피언이 되는 것도 미국이 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강대국을 세 개로 보는데 인도, 중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만 미국 편으로 붙들어도 아시아의 챔피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하고 일본 둘이 미국 편이 되는 상황이죠.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가. 피터 나바로 박사.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유명한 학자인데 2016년에 그래도 소위 지식에는 누구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 사람이 그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없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내셔널 트레이드 카운슬 국가무역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을 위원장을 시키고 저 사람이 이제 중국과 싸운 사람이에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계획 세우고. 저 사람은 뭐 책도 많이 썼는데 Taking Back Trump's America,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책을 재작년에 썼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시대의 그 미국 팬데믹 때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어떻게 그 정책을 했는지 하는 그런 책을 냈고 저 사람은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뭐 대통령에서 이제 낙마했을 때 그때 부정선거 백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것이 다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2024년인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추록을 했습니다만은 감옥까지 갔다 왔고 하여간 그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정말 진정한 트럼프의 친구입니다. 저 사람은 근데 경영학 박사인데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책을 많이 썼습니다. 2015년에 크라우칭 타이거, 크라우칭이라는 게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중국이 마치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같이 동남아시아를 다 잡아먹을 나라다. 저거 잘못 다루면은 동남아시아 다 뺏긴다라는 얘기죠. The Coming China와 중국하고 전쟁이 다가온다. 2008년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Death by China. 중국 때문에 세계가 죽고 있다. 2011년. 저런 사람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대중국 무역 정책을 관할했고 바로 저것이 중국이 소강 사회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지난 7월 달에 피터 나바로가 책을 또 썼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The New MAGA Deal. 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가는 무슨 정책을 펼 것이냐. 그 부제가 좀 재밌습니다. The New MAGA Deal 해가지고 부제가 The Unofficial Deplorable Guide to Donald Trump's 2024 Policy Platform. 여기서 그 unofficial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은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썼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디플로러블이라는 거는 개탄스러운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개탄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개탄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의 2024년도 정책, 새로운 마가 덕트린. 이번에 2024년에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을 쓰레기라고 얘기했죠. 가비지. 뭐 가비지나 디플로러블이나 똑같은 뜻인데 디플로러블이 조금 좀 점잖게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마가 독트린. 마가 독트린, 뭐 마가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다 알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데 이건 아주 정치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박사가 마가 독트린을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트럼프주의의 본질이 마가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 소개되지 못하고 외국으로도 잘 소개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한 것이 마치 그 히틀러가 독일을 위대하게라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 중에서 한 58% 그리고 공화당원 중에서도 한 25%가 마가라는 것이 꼭 민주주의적이 아니고 뭐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하는 말을 미국인이 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피터 나바로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말고 무엇인지 알아보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책을 쓴 것이죠. 나바로 박사 외에도 찰리 커크 이런 사람들이 그 마가 독트린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몇 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미국을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 산업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방위 산업 제조업이 약해졌죠. 트럼프 팀은 이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실행 계획이 뭐냐?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 산업이 망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망가뜨려야지 미국 거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안 됐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팀은 제조업과 방위 산업의 최대 강국이었던 미국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깨기 위해서 관세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가의 첫 번째 기둥이 미국을 제조업과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데 그 방법이 중국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트럼프 팀은 미국 국민이 미국 물건을 구매하자. 좀 뭐 미국 자동차가 못하더라도 일자나 독일자 사지 말고 미자 사자.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금요를 지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마가 첫 번째는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자. 미국의 방위 산업을 살리자. 제조업을 살리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 첫 번째 그 목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경의 안보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경을 통해서 불법인들이 뭐 1,000만 명씩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아니라 가난한 층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뭐 돈 조금만 줘도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마가 독트린의 두 번째는 미국의 빈곤층을 살리자. 빈곤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경을 봉쇄하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미국의 세 번째 마가 독트린의 세 번째 기둥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이거 못 쓰는 전쟁이 너무 많다. 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전쟁하는 거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마가 독트린 믿는 사람들은 그 말까지 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몇억 달러 갖다 줬는데 그 돈을 젤렌스키도 일부 가져가고 그리고 돈 세탁해가지고 미국 의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고 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독트린의 첫 번째 기둥,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보면은 첫 번째 기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눌러야 된다. 제가 그랬죠. 중국이 소강사회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2기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낙마시킬 것이다. 우리한테 어떤 세월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주저앉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미국의 마가 독트린이 중국의 중국몽을 뭐 저격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명중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독트린 그리고 중국몽 둘이 이제 한판 붙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